어떤 철학으로, 어떤 영성으로 이 책자를 만들게 된 것인지 천천히 미리 읽어보신 분들 있을 테지만 어떤 내용이 주요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교회 안에서 평시도단체 7년 여정 책자를 만들어서 영성학교를 하고 실천하자라고 평화방송도 나오고 이런 단체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보질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모든 지자체도 기후위기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아시나요? 모든 지자체가 우리나라도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에 후속 대책이 있을까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 후속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있더라도 각 교구마다 7년 여정을 발표를 했지만 이제 주변인들의 사법교수에서 이런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보기가 힘든 상황이죠. 올해만 보더라도 많이 없어졌어요. 2021년, 2022년 잘 보십시오. 네. 교구장이 특히나 신부님들의 관심이 없으면 신자분들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오전국교 어딘가 자매를 모셔가지고 본당에서는 전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7년 되죠?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래서 제수 프란시스칸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그 중심점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제수 프란시스코의 7년 여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년 여정에 대한 내용, 기후위기 시대 프란시스코 교황의 메시지, 프란시스코와 함께하는 7년 여정, 7년 여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 그리고 참고 자료로 5번째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또 저도 함께 참여하면서 했지만 이 책자를 보면서 이것은 완성본이 아닙니다. 가이드북이에요. 저희도 만든 것이 이제 저희 책자 보셨나요? 네, 가이드북입니다. 가이드북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7년 여정이 의무인가요? 자발적인가요? 자발적이면 우리 공사장님 논란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의무인지 자발적인지 자유인지 자유인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네, 하나 웃고 지나갈까요? 여러분들 이 단어가 되게 재밌습니다. 자, 어른과 꼰대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어른과 꼰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어떤 여학생, 초등학교 여학생이 답을 했어요. 어른은 다 꼰대. 어른은 다 꼰대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른은 다 꼰대. 자, 자유와 자유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유와 자유. 우리 청원소에 있는 제가 성북동 수도에 있는데요. 아우스틴 형제한테 근데는 자유롭게 하는 것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단순 명령. 자유는 안 하는 것이고 자유는 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의견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7년 여정. 자율적일까요? 자유일까요? 자발적일까요? 의무적일까요?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지금 합을 안 맞춘 거예요. 네, 제가 이럴 줄 알고 저희 수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2020년도 11월 총회 때 안건을 냈어요. 생태적 회심을 하자. 안건을 내서 광구 공사장, 광구장님 주도하에 광구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까지 9월 20일까지 각 공동체와 국가위원회, 선교위원회, 재정위원회 다 제출을 해야 돼요.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일단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해 3년 동안. 저희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할 자신이 없어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3년 동안 규정을 정해보고 또 평가한 다음에 다시 3년 동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방향을 정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내용도
가이드북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위형제에 가셔서 구역 모임에 가셔서 3년 계획, 6년 계획을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책자와 저희가 만든 책자를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잘 뽑아서 계획을 정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네, 오늘 두 번째 할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책자 7쪽부터 9쪽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에서 9쪽, 7쪽을 펴보시면 가장 먼저 생태 영성 학교도 지금 여러분들의 책자 7쪽, 7쪽에 있습니다. 11쪽인가요? 7쪽 맞을 거예요. 책자 그대로 쪽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7쪽이 맞습니다. 7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든 동중서 서울지구의 7년 여정 7쪽에 보시면 기후위기 시대에 대해서 자연과학적인 내용, 조철호 박사님 강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네. 이제는 교회도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징표를 먼저 찾습니다.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눈을 먼저 돌려서 과학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에 대해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의 당위성에 대해서 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왜 2050년이 중요한 것인가, 1.5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2022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온도가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 이후에 몇 도 상승했을까요? 1.5도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네, 2022년까지 올해까지 약 1.1도, 1.2도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과학자들은 1.5도를 벌써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벌써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학자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1.1도 혹은 1.2도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년 안에 급격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탄소 시계예요. 서울 시내 탄소 시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탄소 시계? 탄소 시계. 각 지자체, 창원시청 가니까 창원도청 앞에 탄소 시계가 있어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이제 있는데요. 탄소 시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9쪽을 보시면 프란시스코 교황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배칙 찬미받으소서 1항과 2항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 내용이 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대한 설명 또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2015년, 2020년, 2021년 어떠한 과정으로 교황님께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와 함께하는 7년 여정, 기본 계획 수립, 추진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추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배경은 이것을 하는 이유,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동참에 대한 호소가 있었고, 그리고 제소 프란스판 차원의 구체적인 행동을 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데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은 지금 이제 비슷한데요. 좀 특이하다. 여러분들이 정한 방향성은 저희와는 좀 달라요. 7년 다개년 계획은 이제 중장기 계획은 하지만 온전한 생태계 보호, 그리고 3가지 내용이 방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까요? 인식과 연대와 실천, 이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수도회 같은 경우에는 기도와 교육과 행동이라는 차원이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식과 연대, 실천이라는 그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개 영의 참여와 협력,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인식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죠.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후위기 내용, 다른 단체들의 7년 여정을 이해해보자. 그리고 연대 차원에서 사회운동 참여, 연대 가능한 조직을 논의해보자. 연대 프로그램을
발굴해보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키워드는 인식도 중요하지만 연대라는 것을 강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솔리다리티라고 하는 연대. 연대는 무슨 뜻일까요? 연대와 협력은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연대와 협력. 연대는 직접적인 협력도 있지만 저 먼 거리에 있는 아프리카 난민 사람들, 기후위기 난민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마음부터 출발해서 전 세계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마음적으로 몸과 마음, 행동 모두가 함께 하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연대라는 차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이라는 차원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인식 제고, 구체적인 실천 상황, 그리고 지구 단위 차원의 연계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지구 형제의 단위 형제가 연계성 있게 가야 된다. 그리고 다른 지구와도 다른 지구, 청주 지구, 부산 지구, 강원 지구와도 연대해서 협력하겠다라는 것이죠. 가능하시겠어요? 이제 갈수록 목소리가 이제 적어지고 있으니까 봉사자님들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게 7년 동안 과연 갈 수 있을지 한번 잘 보십시오. 아마 제가 예상컨대 한 3년 하면 좀 길게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는데 여러분들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이제 추진 방법 일정을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준비와 실행과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부터 여러분들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서울 세계지구 연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2021년이 아니라 2022년부터일 것 같은데요. 5월 24일 자료 정리 및 의견 수렴 후 7년 여정 계획 수립을 시작을 하고 2022년 9월 제수 프란치스코 서울 세계지구 7년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들과의 7년 여정 참여를 초대하고 매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고 다음 여정을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7년 후에 다음 여정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12쪽을 보시면 프란시스코와 함께하는 7년 여정 추진 목표와 전략이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구의 모든 피조물이 온전히 지속 가능하게 살아 숨쉬는 지구 공동의 집 만들기 둘레 몇 가지인가요? 6가지를 정했습니다. 예. 목표 교황청에서 나와 있는 목표는 몇 가지였습니까? 우리가 좀 돌아서면 이제 잘 잊어버리는데요. 자, 여러분들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옷장을 열었어요. 옷장을 열고 5초 동안 생각했습니다. 옷장을 왜 열었는지 잊어버렸어요. 벌써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지금 7년 여정 목표로 7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선택했습니까? 6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구의 울부짖음에 응답하기,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기, 생계 경제 살리기, 생계 친화적 생활 양식 채택하기, 생계 교육 및 생계 영성 키우기, 자녀와 연대하기. 네, 6가지 준비를 하고 이제 목표를 정했습니다. 7가지 다가 아니라 6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저희 작은 형제회는 몇 가지 목표를 정했을까요? 우리 수도회는 되게 단순합니다. 7가지 하면 다 기억을 할까요?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 작년 1년 동안 거의 준비한 내용이고요, 사실. 7가지, 6가지, 5가지, 4가지? 4가지 어렵다. 3가지만 하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11페이지에 보십시오. 11페이지. 책자를 한번 보세요. 1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수도회는 3가지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동선.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의.
생태경제학, 여기에서 이제 체제 전환, 그리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까지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자,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데 동의를 하고 실천을 할 생각. 세 가지만 정했어요. 세 가지는 어떻게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6가지를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 작은 형제하고 너무나 비교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6가지 잘 보십시오. 네, 그래서 13쪽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의 책자 13쪽을 보시면 지구 형제회 차원에서 영역별로 실행을 하겠다. 인식이라는 기도의 차원, 인식이라는 교육의 차원, 그리고 실천과 연대, 그리고 실행 계획으로 예시입니다. 예시죠. 여러분들 2021년부터 27년까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가이드북이기 때문에 엘리사벳 형제회도 제가 연구를 했지만 아주 훌륭한 형제회죠. 누가 연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엘리사벳 형제회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네. 단위 형제회에서 실행을 해야 돼요. 지구 형제회만 선포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구 형제회는 보이지 않는 단체예요.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단위 형제회가 모여져서 지구 형제회가 생긴 거잖아요. 단위 형제회가 가장 중요해요. 단위 형제에서 목표를 안 세우면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단위 형제회에서 3년 계획, 6년 계획 혹은 1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단위 형제의 계획을 안 세우면 말짱 부르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도별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 형제회 차원에서도 영역별로 인식과 실천 연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 형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것이 아주 초점입니다. 그리고 14쪽을 보시면 2022년도 지구 형제회에서는 지금 벌써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모여 있는 자체가 지구 형제회에서 계획을 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단위 형제에서 준비했을까요? 단위 형제 아닙니다. 단위 형제는 지금 계획도 마쳤어요. 7년 여정을 홍보를 해야 돼요. 단위에 가서. 올해에는 홍보를 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2022년도에는 지구 형제회에서는 7년 여정 홍보를 하고 생태 기도를 계획하고 지구를 위한 기도, 창조 시기를 위한 기도를 바치겠다. 그리고 생태 영성 학교 교육을 실행하겠다.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태 관련 필독서를 선정하겠다. 여러분들의 책자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를 실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생태적 실천, 에너지와 사무용품 등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재생용지를 쓴다라든지 탄소 포인트제, 기후정의 피켓팅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미받으셔서 생명미사, 프란스칸, JPIC, 캠페인, 실천연대, 지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단위 형제가 함께 모여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생태 영성 주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양성교사 생태 영성을 자유일까요? 자율일까요? 여기서는 의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무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안내서를 제작하겠다. 어떤 안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작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제작하는지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계획으로는 구역 담당자 생태 영성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네, 그리고 생태 영성 신학 연구 모임 혹은 학술 발표도 지금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소유, 공동 노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겠다. 여러분들 공동 소유, 공동 노동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이제 계획을 목표를 잡았습니다. 네, 요건 제가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은
도시 텃밭, 밖에서 텃밭을 많이 하죠. 서울 시내, 의정부에서 텃밭하죠. 도시 텃밭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수도원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통합 생태로는 지역과 사람과 동물,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 만남,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내 텃밭만 길러가지고 생태적으로 친환경 음식을 먹어야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은 건강해지고 그리고 좋은 재료, 친환경 재료는 사용을 하겠죠. 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 동서울지구, 서서울, 중서울 안에서도 인근, 서울 인근이라든 서울 시내 안에서도 함께 농작물을 기르고 수확하고 그 안에서 기도도 함께하고 농장에서 미사도 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공동체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기후 재난에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돕는 것을 2024년도에 하겠다. 지금 3년 계획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단체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다른 지구에서도 지금 이렇게 계획표를 만든 단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유일하게 첫 번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고 다른 지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야 되죠. 그리고 2025년도에는 생태 독서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은 참 가능할지 한번 잘 보십시오. 서울지구 협동조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어떠한 협동조합일까요? 제로 웨이스트, 채식당, 생태 문화 공간에 관한 협동조합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겠어요? 네.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이게 확실히 없어요. 저도 지금 협동조합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협동조합 운동 함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GO 단체와의 연대 방안, 후원, 직접적, 간접적으로 협력한다. 이 개신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내면 11조를 NGO 단체에 후원하는 것도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종교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2026년도에는 찬미받아서 성찰 카드, 환경 정화운동, 세계지구 연대 그리고 2027년도에는 사회적 헌신, 내적 평화, 친환경 건축 리모델링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분단 공동체, 1형제 1농민연대, 도시농부 양성.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형제회 안에서 다른 지구를 통해서 본당, 지역 주민, 국제단체까지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17쪽을 보시면 2022년도 자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단위 형제 돌아가셔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이드북인데요. 맞습니까? 네.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되나요? 네. 가이드북인가요? 가이드북 있죠? 지침서인가요? 지침서는 해야 돼요. 규정적으로 해야 돼요. 가이드북은 안내 책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한 것을 따와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인식과 교육과 행동 차원에서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017년까지 이것은 이제 또 계획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8쪽을 보시면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10대 실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물, 생활, 소비, 식품, 쓰레기, 전기. 네, 10대 실천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는 10대 실천 항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고유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0대 실천 항목, 실천하는 10가지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측면에서 말했을 때는 요한 프란시스코 회칙 찬미러서서를 읽고 묵상하는 것을 기도의 부분으로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이라는 측면에서는 육식보다는
채식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채식 좋아하시나요? 콩고기 좋아하세요? 콩고기? 네. 자, 채식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탄소 제로와 탈핵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생태 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쪽에 보시면 이제 관련 기관 협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련 기관 협력 가운데 보시면 서울 세계지구 동중 서서울 지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국가형제회 정평창고 JPRC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프랑스간 위원회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면 교구와 또 국제단체까지도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참고 자료로 한국천주교 추교단 특별 사목교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다한 신부님 쓰신 생태 신학 관련 다큐멘터리 추천 도서 찬미받은 소설을 읽는 예시 그리고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더 유심히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평가를 한번 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도 평가할 수 있고 저도 평가하고 왜냐하면 평가를 해야지 새롭게 심화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중서울, 동서울, 서서울 지구 형제의 예언자적인 시각과 노력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네, 프랑스국 교황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요청이 있었고 프랑스 간 봉사자 협의회의 동참 결정 그리고 제소 프랑스교회 설립 800주년 기념 행사의 후속 조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 차원에서도 생태적 회심을 통한 프랑스간 정체성을 생태적 회심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정체성이 흔들리시나요? 확고하신가요? 프랑스간 정체성 흔들리시나요? 좀 많이 봤는데 흔들리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이 지금 엘리사벳 형제회 회원수가 몇 명일까요? 동서울 지구 270 며칠 전에 277명이었는데 274명으로 지금 된 것 같습니다. 270 몇 명이에요. 그 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특별 배려 회원이 늘어나고 특별 배려 회원 안에는 잠정적 처분자, 결정적 처분자가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란스코 수도에도 그렇고 제소 프란스코에도 그렇고 이 프랑스칸 영성의 핵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갖지 않으면 이 정체성이 헷갈리고 생태적인 회심,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생태적인 회심을 이해를 하고 노력할 때 우리의 영성을 훨씬 더 많이 간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제가 이제 주교회에 나가고 있는데요. 프란스코 수도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주 모범 사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욕을 많이 먹어요. 이제 작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들어올 때 우산꽂이. 어떠한 우산꽂이를 사용했을까요? 비닐 우산꽂이. 그 내용을 누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수련님들이 아주 민감한 저한테 계속 이야기해요. 프랑스 수도에서 아직도 비닐 우산꽂이를 쓴다는 거 이해합니다. 자, 산다면 카페 플라스틱 컵을 플라스틱 팔 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프랑스 수도회가 아직도 플라스틱 컵을 쓰고 있어요. 통화신문에 나올리. 아주 프랑스칸 영성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결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봐야 돼요.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여러분들 잘 살아가셔야 됩니다. 네, 생태적 회심을 통한 노력과 시도 그리고 연구팀이 있다는 것이죠. 지구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이 문서를 준비할 때 지구 봉사자들이 처음부터 다 들어오셨습니다. 엄청난 관심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양성과 JPIC 담당자들도 함께 협업을 해서 이 문서를 여러분들 작성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실행위원회, 제가 볼 때는 이제 7년 여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7년 여정이 무엇인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요? 3년 후에는 여러분들 어디 계시겠습니까? 5년 후에는 특별 배려위원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형님 밥 한다고 특별 배려위원 신청했어요. 1년 동안, 올해 1년 동안 안 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특별 배려위원이 잠시 쉴 수 있는 기간인데, 그래서 7년 여정을 끈기 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행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구성을 해서 계속해서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실행위원회가 필요하다,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평가 보안 두 번째 10쪽, 11쪽에 나와 있는 기본 계획 수립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제회의 집체 임기는 3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하면 6년이고. 근데 7년이라는 다개년 계획이 긴장감 있게 지속될 수 있을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생태계,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한 통합의 차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전한 통합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가 필요하고, 또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인식을 아주 기도와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와 실천, 통합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인 생태론이 좀 간과된 것이 아닌가, 물론 다 포함하고 있지만 통합적인 생태론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7개의 영역입니다. 서울지구뿐만 아니라 의정부와 경기, 다른 지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이제 후내년에는 여러분들 7개 영역, 그리고 형제회 여건에 맞게 3년 혹은 6년 형식의 다개년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 연도별 실행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세부 추진 계획, 단계별 예시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서울지구 봉사자님께서는 의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아주 여러분들 다 의견이 다를 것 같습니다. 강제성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지구총회도 있고 단위형제 총회도 있습니다. 총회가 시작되면 봉사자들께서는 반드시 1년 계획을 세우든 3년 계획을 세우든 혹은 6년 계획, 7년 계획을 세우든 임기 내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꼭 평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워크숍을 해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년 동안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은 필요해요. 적어도 6개월, 3개월, 한 달 정도는 준비를 해가지고 본인의 임기 내 3년 동안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은 예시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3년 계획에 넣어보면 좋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제주 교구장님이신, 전 교구장님이신 강울 주교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3년 계획, 6년 계획이 안 나오고 있어요. 1년 계획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년 계획, 6년, 7년 계획이 나오면 좋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서울지구 형제회 7년 여정이라는 생태적 회심 차원의 이상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형제회 안에 있는 직책 담당은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입니다. 단위 형제회 안에. 그래서 지구 형제회, 단위 형제회 안에 있는 양성, 선교, 구역, 정평창고, 청년 담당 모두가 생태적 회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당자들도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담당자들이 실행을 계획 세우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밑에까지 안 내려가요.
지구 밑에까지 안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각 담당자들도 다만 3줄이라도 6줄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계획을 작성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지구 생태영성학교의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시를 제가 갑자기 든 예시를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러한 여정 강제를 한다면 2023년도에는 이제 조금 더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기후 정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농업과 에너지나 국제연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영성학교를 운영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예시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 이제 머리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프란스칸 생태 영성의 기초, 둔스 스코투스, 보나벤투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다음 주에 있는 생태 영성 학술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무료 강좌이죠.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김현태 신부님이랑 둔스 스코투스 전공하신 분들, 보나벤투라 생태 영성 사상하는 우리 프란스칸 사상 안에서의 생태 영성, 생태 영성, 생태 신학 여러 가지 찬미가도 소서에 관련된 내용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이어지게 됩니다. 잘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및 보완 5번째, 이것은 저희가 우리 수도에서도 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석탄 화력 발전소 투자 철회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디베스트먼트 운동이라고, 인베스트먼트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했던 것을 다시 회수하겠다. 이제 더 이상 이 기업에, 이 은행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유럽 주교회의, 아시아 주교회의, 필리핀에서 많이 하고 있고 유럽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처음 12쪽에 보시면 세부 추진 목표 3항에 있습니다. 피조물들의 공존과 공생을 파괴하는 자원과 자본과 이익 독점 지향 경제 활동을 거부하겠다.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중요합니다. 제소 프란스코에서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이 있습니까? 어디 은행인가요? 하나은행인가요? 국민은행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농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국민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있다면 자료를 수집해서 국민은행이 어느 기업에, 어느 공장에, 해외에는 어떤 석탄 화력 발전소에 투자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국민은행 해외 석탄 발전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다행히도 올해 투자를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 다른 쓰레기 줍고 자연 보호 정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투자 철회 운동이 유럽 교회 안에서 지금 유행처럼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했던 것을 철회하겠다. 서울대교구 어디 은행과 거래하고 있을까요? 우리은행. 우리 프란스코 수도의 작은 형제는 어디 은행과 교류하고 있을까요? 이거 잘 모르십니다. 하나은행. 왜 하나은행과 거래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까우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거래하냐면 제일 가까운데. 이야기 사람들 단순합니다. 가까운 데서 하고 있어요. 우리은행, 하나은행, 특히나 부산중공업 같은데, 그리고 산업은행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은행이 자산을 해외 석탄 투자에, 특히나 여러분들 공적 자금 있죠? 공적 자금. 공적 자금이 지금 많이 해외 석탄 투자에 여러분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히나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다 투자를 철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처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지금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이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어요. 자, 이러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셔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태적 회심을 위한 기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다. 갑자기 어디 다른
난민, 기후 난민이 생겨서 돈을 모아서 또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탄소 기금 어느 형제회에서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더라. 지금 우리 그 서서울지구에 있는 안토니오 회관에서 돈을 모아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다고 하더라 라고 했을 때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 다른 지구에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기금을 조성한 것을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울지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기금을 조성한다면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수도에도 그러한 탄소 기금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지금 다른 본당에도 전환을 하고 싶지만 돈을 모아야 돼요.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태양광, 태양열, 다른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내는 회비의 1%, 2%를 매달, 매년 적립을 해보자. 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책자에 빠져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와 청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청년들 무력감과 기후우울을 겪고 있죠. 지금의 청년들 20년, 30년 후에는 기후위기 피해를 그대로 겪습니다. 제성프란스코의 청년 담당 많이 계시는데요. 특히나 유프라, 청년에 대한 관심, 이것도 하는 것도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성프란스코 회에서는 청년들의 삶의 방식과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의 장을 함께 이 안에서 먼저 청년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고민을 하는지 청년들을 모셔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청소년 기후행동, 청년 기후행동들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모아서 초청해서 지금 청년들이 어떠한 것을 고민하는지, 어떻게 지금 행동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청년들 정동에 여기만 계시지 마시고 신촌이라든지 합정동이라든지 다른 데 한번 가보시면 베지테리안, 비건 있죠? 비건 카페, 비건 식당. 제가 저기 연세대학교 옆에 보면 비건 짜장면 가게가 있어요. 가보신 분 계실까요? 네. 거기에 보면 비건 카페라든지 베지테리안, 생태적 관련된 친환경 제품, 젊은이들이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되게 민감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 모임, 기도 모임, 봉사활동, 생태기적, 그리고 성지순례를 계획해서 산티아고라든지 다른 성지순례도 함께 해나가는 방법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사인을 보내셨는데요. 한 분이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라고 이제 손좀 보러 가야 된다고 이제 했는데요. 이제 기후 정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기후 정의. 여러분들 기후 위기, 생태 위기, 환경 위기, 기후 붕괴 이제 좀 지긋지긋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수사님들한테 이제 기후 위기 얘기 안 해. 이제 그만 좀 이야기해라.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 이제 다 알고 있다. 그만 좀 이야기해라. 더 이상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 생태 위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무슨 단어를 쓸까요? 기후 정의라는 단어가 뒤에 붙였습니다. 9월 24일에도 이제 기후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미사하고 행진을 할 겁니다. 왜 정의라는 단어가 붙였습니까? 기후라는 단어, 자연과학자들이 쓰는, 대기과학자들이 쓰는, 그리고 날씨, 기후, 기상, 자연과학자들의 언어인 기후에 정의라는 정치적인 단어가 붙었습니다. 사회학적인 의미, 철학적인 의미, 정치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왜 붙었을까요? 이제 기후라는 단어, 기후, 7년 동안 1.5도를 막고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된다. 탄소 중립, 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 얘기만 해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후에 정의가 붙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정의 없이 이 과정이 절차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만 제로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탄소 제로해도 빈부격차가 심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고 계신 자녀분이나 남편이나
아내분이 계신가요? 석탄발전소 발전 노동자들, 발전 노동자들하고 회의를 몇 번 해봤는데요. 발전 노동자들은 지금 벌써 안부 선고를 받았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석탄발전소, 핵발전소 문 닫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노동자들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인가요? 네 식구죠. 최소한 두 식구, 네 식구. 네 식구 갑자기 공장에 문을 닫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정의로운가요? 탄소만 줄이면, 석탄 발전소만 가동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불평등,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정치, 정의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차를 아주 석탄 발전소가 있는 공장 노동자들이 다른 곳으로 취업하고 발전하고 기술 이전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준비하고 있을까요? 전혀 준비하지 않죠. 그냥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또한 탄소 제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올바르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기후위기, 생태위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보통 이야기하면 텔레비전에서 무슨 그림을 보여주나요? 지구가 울고 있어요. 지구를 그려놓고 지구가 눈물 흘리는 장면, 북극곰이 빙하가 깨진 데서 위에서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장면, 그리고 아마존 유역에 있는 산불이 나서 밀림이 다 열대우림이 없어지는 장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마존에 갈 수 있을까요? 지구 위에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직접적인 공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북극곰, 아마존의 눈물, 지구가 울고 있어요. 이러한 이미지들은 본질을 흐릴 수가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핵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 줄이고 자원순환, 탄소 제로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라는 개념은 삼성 이재용 대표와 쪽방촌에 살고 있는 우리 독거노인과 책임을 똑같이 해야 될까요? 지금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탄소만 제로하면 삼성에서, 두산에서 태양광만, 에너지 전환만 하게 되면 끝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분명히 다른 것이죠. 전 세계 인구의 10%가 50도의 지구 온난화에 책임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50%가 10%밖에 쓰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것인가요? 이것이 바로 정의라는 문제,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올바름이라는 이야기죠. 절차에 대해서, 남반구와 북반구에 대해서 분명하게 불평등의 책임이 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텔레비전 방송 보시면 전부 다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 가보신 분 계시나요? 제주도 풍력발전소 밑에 가보셨나요? 네. 풍력발전소 밑에 동물들이 살 수 있을까요? 돌고래 주민들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운영하고 있나요? 대기업들이 또 운영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태양광만 많이 설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태양광에 있는 나트륨, 전지, 리튬 어디서 나오나요? 남반구에 있는 안데스 산맥에 있는 아마존 유역에 있는 열대 우림 지역을 리튬을 채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연 환경과 열대 우림에 사는 아마존 유역의 주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도 함께 생각하지 않고 탄소 중립만 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정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혀 지금 아무도 남반구와 북반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그리고 누가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USA, EU, 차이나, 러시아, 인디아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